안녕하세요. 3월 28일 금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얀마에서 7.7 강진이 방콕까지 진동했습니다. 양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테슬라 차량 방화 범인이 한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는 테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린랜드를 방문한 부통령 벤스가 주민 냉대 속의 북극 기지로 일정을 축소했습니다. 트럼프의 수입차 관세 발표에 S&P, 다우, 나스닥 주요 암호화폐도 모두 하락세에 마감했습니다. 관세 직격탄 속에 저가형 소형차부터 가격이 급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을 최대 50%로 감축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스미소니언 전시물에 검열을 지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안보팀에 시그널 대화 기록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려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 외국인 학생들 표적 추방 논란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300건 이상을 취소했습니다. 백신 기피 여파로 미국의 홍역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만달레이를 강타하고 여진과 함께 방콕까지 진동이 퍼졌습니다. 방콕에선 공사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최소 4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매몰됐으며 미얀마 군부는 수도 네피도 등 6개 지역의 태국은 방콕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얀마는 국제사회에 긴급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했고 현장에선 구조작업이 여진 우려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테슬라 수리센터에서 차량 5대에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까지 가한 30대 한인 남성 폴현 킴이 15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엔 위지스트라는 스프레이 낙서가 남겨졌고 경찰은 이를 특정 기업을 겨냥한 국내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매장을 노린 공격이 증가하면서 연방수사국 FBI도 수사에 착수했으며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도지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편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현지를 방문한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그의 아내 우샤 벤스는 현지의 반발로 인해서 문화교류 일정 없이 미 우주기지 단 하루 방문에 그쳤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개썰매 경기 참관과 주민과의 만남은 그린랜드와 덴마크 당국이 정치 개입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 취소됐습니다. 현지 여행사는 이 방문은 언론쇼에 불과하다며 환영을 거절했고 주민들은 그린랜드는 우리의 것이라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은 실질적 외교 마찰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그린랜드 외에도 캐나다, 파나마 운하, 가자지구까지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총리는 침략적 행보라며 반발했고 캐나다는 미국 제품 보이콧과 보복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19세기식 제국주의 사고방식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그가 진심인지 아니면 전략적 수사인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25% 관세 발표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3% 하락한 5,693.31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4% 내린 42,299.70, 나스닥 지수는 0.5% 떨어진 17,804.0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1.89% 하락한 8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이더리움은 5.75% 하락한 1,898달러, 리플은 4.7% 떨어진 오늘 오전 8시 현재 2.23달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비트코인은 8만 5천 불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동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수입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은 저가형 소형차입니다. 도요타, 혼다, 수바루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브랜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모델은 평균 6,000달러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특히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소형 SUV와 세단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업계는 이미 재고 조정과 가격 인상 대비에 나섰고 소비자들은 7년짜리 장기 대출로 구매를 앞당기는 분위기입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가격 급등 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50%까지 직원 감축을 추진 중이라는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백악관 문서에 따르면 주택도시개발부는 절반, 국세청은 3분의 1, 내무부는 4분의 1 감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며 과학재단은 28%, 상무부 30%, 중소기업청은 43% 등 구체적인 수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정부 업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최종 감축안은 추후 공지될 것이라면서 이 문서는 검토용 초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전시 내용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내러티브를 제거하고 지난 5년간 철거된 기념물과 동상을 복원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에게 박물관과 연구소, 국립동물원의 내용까지 반미 이념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박물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역사를 정치적으로 검열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미국민은 온전한 역사 서술을 원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안보 인사들이 후티 반군 공격 계획을 민간 메신저 시그널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연방법원이 이 대화 기록을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채팅엔 부통령 제이디 벤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으며 실수로 언론 편집장도 초대돼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실책이라며 관련자 해임과 조사를 촉구했고 법원은 자동 삭제될 위험이 있는 핵심 기록이라며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뮬러와 연관된 로펌 윌머 헤이를 반역 로펌으로 지목하며 연방정부와의 모든 계약 종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해당 로펌 변호사 채용을 피하고 청사 출입과 보안 권한도 제한해야 합니다. 윌머 헤일은 불법적 조치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 스티븐 밀러는 전쟁 권한을 이용한 대규모 추방 작전을 오늘 밤 기습 발표하며 법적 대응 전에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이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밀러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앞지르며 빠르게 정책을 강행해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같은 초고속 행정명령 남발은 야당과 언론, 기관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실질적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콜롬비아대 반전 시위자 마무드 칼릴 등 미국 내 합법 체류 외국인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증거 없이 테러 연계 혐의로 구금되거나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무장관 루비오는 매일같이 비자를 취소한다면서 300건 이상을 자랑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이민법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모호한 영역이 악용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맥카시 시대의 부활 조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표 해외 방송인 VOA, 미국의 소리를 사실상 폐쇄하고 이를 급진 좌파의 목소리라며 공격하자 전임 국장 아만다 베넷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급 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낭비 비판은 사실상 정반대라면서 오히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VOA의 모 기관을 폐지하고 모든 직원에게 행정 휴직을 명령해 방송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기자들은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홍역 사망자가 나온 후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17개 주에서 378명이 발병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들로 WHO는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홍역 백신이 자폐증과 연관이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일부 학부모들이 접종을 꺼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백신 논란은 CDC 국장 지명 철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책을 잘 쓰는 사람을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죠. 인생을 잘 쓰는 사람은 오늘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쓰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